저는 여러분들의 침실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낮에 열심히 운동하고 햇빛 쬐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저녁에 잠을 방해하는 빛에 쬐는 것이라든지 스트레스, 술, 담배, 카페인 섭취도 굉장히 제한하는 게 좋죠. 하지만 잠은 방에 들어가서 잘 겁니다. 그런 잠자는 방이 얼마나 편안하냐에 따라서 또 수면을 도와주는 환경이냐에 따라서 잠을 더 잘 잘 수도 있고 또 잠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이 얼마나 편안한지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내용들에 대비를 해서 혹시 잘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하시고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볼까요? 여기 편안한 방이죠. 이 환경은 좀 어떤가요? 우선 침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하고 한번 대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노란 조명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이죠? 하얀색 조명이 아닙니다. 천장에서 나오는 LED 조명이 아니라 호텔 방에서 나오는 노란색 조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집안의 구성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깔끔하죠? 또 침실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면 에너지가 축적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지고 비만도 억제돼서 살이 빠지고 면역력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잠은 우리의 수면의 양, 절대적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 우리가 그거를 7시간, 성인에서는 7시간에서 9시간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잘 자느냐에 따라서 수면의 질도 달라지고 수면을 통해서 얻는 이득도 달라집니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일주기 리듬이죠.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자고 깊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이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잠을 자야 됩니다. 내가 해외여행 갔을 때 시차가 안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호텔방에 들어가도 한국은 낮인데 나는 자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들기가 어렵고 또 쉽게 들더라도 금방 깨는 일이 벌어지죠. 질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지는 걸 경험하는데요. 잘 자려면 일주기 리듬을 고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자고 깨야 되겠죠. 이렇게 양과 질과 일주기 리듬이 잘 맞는 좋은 잠을 자게 되면 뇌의 건강, 육체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이것들이 뭐라도 하나 무너지게 되면 뇌의 건강, 즉 인지기능, 치매, 또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고혈압, 당뇨와 심장병 같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심혈관 질환이 8배, 당뇨가 5배, 사망이 2배까지 올라가고 암도 2배가 높아지고 뇌졸중도 2배가 높아지고 치매는 5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자냐라는 거죠. 과거 100년 전에는 빛이 없었죠. 저녁이 되면 달빛, 호롱불, 횃불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은 밤이 대낮처럼 살 수 있는 밝은 조명이 있습니다. 이 빛에 내 눈을 통해서 빛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뇌는 켜지게 됩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뉴스와 내가 재밌는 쇼츠나 영상들을 수시로 보게 되는 문제, 카페인, 술, 복용하는 약물, 신체 질환, 교대 근무, 정신질환이 다 제가 수면의 가장 중요한 수면의 질, 수면의 양, 그리고 일주기 리듬까지 다 망가뜨림으로써 전체 성인의 약 30%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이뤄야 되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낮에 커피 안 마시고 술 안 마시고 그런데 결국은 방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잠자는 공간을 잠의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의 양, 잘 자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숙면을 위한 숙면을 부르는 최고의 침실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침실의 색상과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처음에 호텔방처럼 보이는 아주 아늑한 침실을 보여주었죠. 우선 침실이 편안해야 돼요. 침실을 들어왔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자극적인 게 있거나 불편한 매트리스라든지 공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색상이 있죠. 그 색깔은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이면 돼요. 그래서 벽지라든지 바닥, 가구 이런 친구들을 조금 편안하게 노란색이 좋으면 노란색으로, 녹색이 좋으면 녹색으로 이렇게 색상도 한번 이불이라든지 침대를 바꿀 때 또 벽지를 바꿀 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방에는 되게 색상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꾸미는데요. 정작 자기가 잠을 자는 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색상으로 가구를 꾸며보시죠. 두 번째는 침실에 들어가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림 같은 걸 부착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좋고요. 가족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렸던 모습들을 한번 붙여놓거나 이런 것들을 해놓거나 여행 다녀왔을 때 카메라나 스마트폰에만 사진을 저장하지 마시고 출력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 바다의 모습, 산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조금 크게 출력해서요. 몇 장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좋고 그것을 봄으로써 과거에 내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그때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돈이 좀 있거나 예술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예술 작품들, 그림이라든지요, 조각들을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거나 유혹하는 물건들을 없애는 거죠. 텔레비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진료실에서 느끼는 게 방에 매시하냐고 하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신대요. 텔레비전을 보면 재미없는 거라도 빛이 들어오죠. 또 어떤 분들은 업무와 관련된 일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연상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침대에 놓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계 째깍 소리에도 예민하신다면 시계도 없애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사진에서 좀 깔끔하죠. 여러분들이 방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내가 봐도 좀 지저분해 있으면 또 아니면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신경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빛입니다. 이 가시광선이 문제입니다. 약한 550나노미터에서 380나노미터, 전체 파장은 380에서 700나노미터인데요. 절반 정도 되는 이 파장이 눈을 통해서 전달되면 뇌를 깨웁니다. 즉 여기 보시면 보라색, 파란색, 녹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380에서 550나노미터 파장이 눈을 통해서 빛을 쬐게 되면 뇌를 자극합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빛은요. 눈으로 투과돼서 망막을 자극해도 생체시계를 자극하는 게 약합니다. 빨간색은 전혀 자극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밤에 쬐다고 해도 빨간색 불빛을 쬐다고 해도 생체시계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주황색은 한 10% 정도, 노란색은 한 30% 정도의 블루라이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녹색이나 파란색, 보라색은 블루라이트가 엄청 들어있는 거죠. 녹색, 파란색, 보라색 불빛이 문제인 겁니다. 이 빛이 이렇게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블루라이트 중에 아까 그 파란색, 녹색, 보라색 불빛은 깊이 들어가요. 눈으로요. 그래서 망막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수정체라든지 각막만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백내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나갈 때 햇빛이 쬐면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자외선을 차단해서 수정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선글라스를 쓰시는 건데 선글라스를 쓰더라도 블루라이트는 선글라스를 투과하고 들어가서 망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빛을 보시게 되면 이게 데일라이트라고 해서 자연광 햇빛입니다. 대개 만룩수에서 한 3만 룩수가 되거든요. 만룩수 정도 되면 한 정시면 11시 정도의 빛일 거예요. 한 3, 4시 정도의 빛인데 이때 보면 380에서 550나노미터의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LED 조명 중에 가장 밝은 주광색, 이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많아요. 만룩수보다 더 많은 블루라이트가 발산이 됩니다. LED 조명 중에 전구색이라고 있어요. 호텔 가면 노란색 조명 나오는 거는 블루라이트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적죠. 여러분들 형광등이라든지 백열등은 블루라이트가 더 적습니다. LED 전구색보다 더 적죠. 자연광, 햇빛에는 빛이 밝을수록, 즉 정오가 될수록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낮에 여러분들이 햇빛을 쬐고 생체시계를 자극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써도 상관없어요. 햇빛 쬐는 게 너무 어려운 분도 있죠. 민감하신 분들, 타는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햇빛 안 쬐도 됩니다. 그냥 실내에서 제일 밝은 데 계세요. 햇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반사되는 곳에 그늘진 데 있어도 충분합니다. 에어컨 켜놓으시고 선풍기 켜놓으시고 있어도 그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나가서 직접 쬐는 게 더 많이 쬐는 거지만 실내에 있고 밝은 데 계신다면 자연광 옆에 계신다면 그 또한 충분한 생체시계를 자극하는 빛이 됩니다. 인공조명은 LED의 주광색, 주백색이 블루라이트가 제일 많다. 형광등, 백열등, 전구색은 순으로 블루라이트가 적다라는 거고요. 블루라이트가 이 푸른색이잖아요. 이렇게 푸른색을 쬐게 되면 멜라토닌이 또 안 나옵니다. 멜라토닌은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분비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전부터는 이 녹색부터 푸른색 불빛은 안 봐야 되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본다면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빛을 언제 쬐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실제 잠자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내가 실제로 자는 건 11시에 잔다고 치면 여기 자는 거예요. 9시, 10시에 내가 핸드폰을 봤다고 생각하시고 LED 조명을 쬐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커브가, 이 진한 커브가요, 잠자는 일주기 리듬을 얘기를 합니다.
2시간 안에 쬐게 되면 나의 생체 시계가 뒤로 한 30분에서 1시간 뒤로 밀리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쬐게 되면 이 폭이 넓어지니까 1시간 가까이 이동하고요. 잠자는 시간 2시간 안에 쬐게 되면 한 2, 30분 정도 밀리는 거죠. 저녁 먹고 한 7시, 8시에 쬐거나 낮에 쬐는 거는 전혀 생체 리듬이 밀리지도 않고 당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 쬐는 거는 생체 리듬만 활성화시키는 거죠. 낮에 각성도를 높이고 낮에 나오는 멜라토닌을 차단해서 우리 몸을 더 민첩하게 만들고 집중력만 높이게 되고 생체 시계 리듬을 이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자기 직전에 쬐는 한두 시간 또는 길게는 3시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쬐게 되면 그 잠자는 시간 가까울수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이 자꾸 늦게 자게 돼요. 내가 11시에 자는데 11시에 핸드폰을 보고 블루라이트를 쬐게 되면 나는 11시 반에 자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이럴 때 항상 저한테 하시는 게 난 핸드폰보다 잘 자. 너무나 잘 자. 자,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낮에 피곤한 것 때문에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낮잠도 자잖아요. 낮잠의 특징이 뭐죠? 조금만 자면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에 열심히 운동하고 피곤하니까 핸드폰을 보더라도 나의 피로도에서 낮잠처럼 자는데 생체 시계가 뒤로 밀리니까요. 금방 깨는 잠이 됩니다. 잠은 쉽게 들었는데 자꾸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바로 자기 전에 봤던 핸드폰이 빛에 의해서 내 생체 시계가 여전히 켜졌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드니까 피로도는 잠들자마자 급속도로 없어지거든요. 없어질 때 나의 생체 시계는 꺼지지 않고 여전히 뒤로 밀려 있으니까 깨는 겁니다. 잠자고 1시간 반 만에 깨는 이유가 바로 핸드폰에 본 이유나 저녁에 있는 빛에 노출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는 빛을 쬐게 되면 일주일 이름이 뒤로 늦게 자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게 돼요. 이런 분들의 특징인 또 하나가 뭐냐면 주말에는 자꾸 늦잠을 자요. 자꾸 늦게 자고 자니까 중간에는 자주 깨거나 깊이 못 자고 출근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니까 잠이 부족한 상태로 가니까 회사에서 오전 내내 커피 안 마시면 견딜 수 없고 낮잠을 자야지 겨우 견디는 사람이 되다가 주말이 되면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새벽에 깨더라도 또 잘 수 있어서 아침 9시, 10시, 11시까지 자는 사람이 되죠. 그 이유가 뭔가요? 생체 리듬이 여러분들이 주중에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본 거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자극이 없으니까 늦게 자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찍 자려고 그러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빛을 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기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시 정도에 눈을 뜬 거예요, 이 시간에요. 딱 떴는데 요때 쬐면 요만큼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강한 빛. 여기서 빛은 우리가 집안에 있는 뭐 형광등, 백열등 이런 빛이 아니죠. 햇빛의 강한 만룩수 이상의 빛이나 LED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기상하고 한두 시간 동안에는 강한 빛을 쬐면 안 됩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도 한두 시간 안에는 노란 불빛, 붉은 불빛 쬐시거나 강하지 않은 옅은 빛. 태양빛도 아침에 뜨면 약하게 빛이 약하다가 정오돼도 빛이 강해지니까요. 오전에 한 2-3시간 정도에는 일상적인 빛에 의해서 노출하시고 강한 LED나 블루라이트 자극한 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하자마자 빛을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빛의 강도가 강한 빛, 중간 빛, 약한 빛에 따라서 이 높이가 이동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강한 빛을 쬐거나 눈 뜨자마자 강한 빛을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밀려있거나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방법 뭘까요? 집에 조명을 바꾸는 겁니다. 낮에 회사에 있을 때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에는 주광색, 주백색 즉 블루라이트가 많고 밝은 5000룩스 이상의 강한 조명을 쬐게 되면 생체 리듬이 높아지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요. 근데 잠자기 전에는 집에 혹시 LED 조명이 있다면 그거 끄시고 스탠드형이 있어요. 호텔 가면 있는 스탠드 그런 거에다가 전구색 조명을 마트나 인터넷에서 주문하셔서 그 전구를 켜놓으세요. 한두 시간 전에만 켜놓으셔도 은은하고요. 내가 빛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쉽게 생체 리듬이 쉽게 꺼져서 잘 자게 됩니다. 자기 전에 전자제품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로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TV, 스마트폰은 최소한 1시간 전부터 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뭐예요? 조기책 읽고요. 전구색 안에서요. 음악 듣고요. 스트레칭하고 복식 호흡하고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기상하기 2시간 전에 가장 낮다가 잠자기 2시간 전에 가장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체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내가 잘 자기 위해서는 온도를 잠잘 때는 떨어뜨리는 게 좋죠. 내 몸의 온도를요. 바로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잠자기 전에 2시간 전에 체온이 떨어져야지 멜라토닌이 그때부터 조금씩 분비가 되면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잠자기 2시간, 3시간 전에는 땀이 나는 운동이라든지 반신욕을 하고 족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몸에 식은땀이 납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이 나거나 족욕이나 반신욕을 했을 때 온몸에 땀을 흠뻑 빼는 사우나 같은 효과를 나는 거를 한다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땀이 나는 거는 내 몸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열을 발산하기 위한 하나의 보상작용이거든요. 땀이 난다는 얘기는 몸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운동이나 어떤 외부적인 자극, 열에 의해서 내 몸이 달궈지면, 뜨거워지면 이게 식는데 한 3시간이 걸려요. 여기 보면 이게 3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잠자기 한 3시간 전에는 땀이 날 정도의 심한 유산소 운동, 땀이 날 정도의 반신욕, 족욕은 안 됩니다. 운동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땀이 안 나는 운동은 괜찮아요. 반신욕이나 족욕이 아니라 한 40도 정도의 온도나 45도 정도의 온도로 샤워를 하거나 45도 정도 내외 정도로 유지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잘 때 수면 양말이라고 있잖아요. 양말을 신고 자면 잘 잔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은 잠자기 2시간 전에요, 팔다리에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있다가 한 바퀴 돌아서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팔다리로 가는 피가 더 많이 몰려가고 확장이 됐으니까 천천히 돌아요. 내 몸 바깥의 온도가 조금만 낮다면 열이 식는 거죠. 그게 바깥의 온도가 지금처럼 25도가 넘어가면 아무리 혈관이 확장돼도 열이 식지가 않는데 수면 양말을 통해서 양말을 신으면 이게 약간 따뜻하니까요, 팔다리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혈관이 늘어나는 거를 조금 더 잘 늘어나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온도가 더 뜨거운 온도를 좀 식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가능하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16도에서 20도가 가장 좋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온돌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가장 낮은 온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16도, 20도에서 20도를 유지하라는 것은 에어컨의 온도는 아닙니다. 에어컨은 대개 24도에서 26도 정도로 맞춰놓고 자라고 하거든요. 에어컨 기계에서 나오는 바람의 그때 온도가 아니라 방 안의 온도니까, 그래서 해외에 가셔서 호텔 가시면 좀 차가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춥다면 조금 더 높여도 되는데, 가능하면 내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유지하시고, 체온이 기본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체중 환자,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체온을 너무 낮게 하면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암 환자나 저체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실내 온도를 높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더울 여름에 너무나 덥죠. 그래서 우선은 낮에 방에 복사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켜놓거나 커튼을 켜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허니캠 쉐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된 것도 켜놓으시면 단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열을 내는 오븐, 전자레인지, 세탁기의 사용을 밤에는 잠자기 한 3시간 전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유칼립투스 추출물로 만든 텐셀이라는 소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나무 레이온과 같은 통기성 소재들은 몸의 수분을 흡수하고 빨리 증발시키고 통기가 잘 돼서 시원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쿨링 매트리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낮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생체시계도 좋아지게 되고요. 수분이 많을수록 체온이 잘 안 오른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더울 때 얼음물을 마시거나 자기 전에 시원한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차갑게 하면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의 차가운 온도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도리어 수축을 해요. 혈관이 밤에는 늘어나서 안에 있는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게 수축하면 열이 몸에 갇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할 정도의 온도로 하시고 닭살이 돋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습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거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면 더 덥죠. 더 땀이 납니다. 그래서 좀 건조하게 하는 게 땀을 덜 나게 하는 방법이고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습도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높은 습도는 우리가 각성을 일으키고 깊은 잠을 줄이게 되고 꿈꾸는 잠도 줄게 합니다. 또 습도가 높으니까 진드기나 곰팡이가 서식해서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땀이 많이 나서 중간에 깨게 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건조해져서 가려울 수 있죠. 그리고 알러지나 비염이 생길 수 있고 구강 건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적의 여름의 습도는 대개 50도 내외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50에서 60%, 또 건조하고 습도가 낮은 겨울에는 한 5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겨울에는 가습기를 켜놓으시고, 여름에는 습도가 10%가 높으니까 제습기를 켜서 50% 내외로 맞추면 좋습니다. 요즘엔 뭐 습도 조절 식물들 이용하시고 에어컨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음도 문제가 됩니다. 강한 소음이 들어오면 가장 얕은 잠만 늘어나고 깊은 잠과 꿈꾸는 잠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자극된 소리는 내가 자더라도 코티졸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을 높여요. 나는 자더라도요. 이게 높아지면 뇌가 각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체시계도 켜지게 돼요. 그러니
자는 동안에 나는 자더라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심장도 빠르게 뛰고 혈압도 높아지고 뇌각성도 초래하게 돼서 깊은 잠도 못 자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귀마개를 쓰시는 거죠. 그리고 집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단열하시고 전자기기 소음을 줄이시고 귀마개 쓰시고 알람도 안 쓰는 게 좋고 햇빛에서 깨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냄새를 들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예민하거나 긴장도가 높아서 잠을 드는 게 어려운 분들은 한번 이런 아로마 오일 같은 걸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두 방울만 잠자기 전에 내 침대 베개나 주변에 옆에 접시 같은 데 똑 떨어뜨려 놓으시면 그 향이 한 두세 시간 가거든요. 이런 향 중에 라벤더 오일이나 카모마일 오일, 베르가모, 시더우드, 클라리 세이지 오일 같은 것들은 긴장을 풀어주고 심신을 이완시켜서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매트리스는 사실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좋은 매트리스가 잠에 뭐가 좋냐? 연구를 통해서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누워서 자게 되죠. 우리 몸은 아주 플랫한 평면은 아니잖아요. 이 허리 쪽에는 쏙 들어가 있고 엉덩이가 내려가 있고 다리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퉁불퉁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척추, 이 목부터 허리 꼬리뼈까지 연결된 척추 라인이 S라인으로 일자가 잘 유지가 되도록 이게 틀어지거나 또는 너무 쑥 들어가거나 너무 올라가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체 여기 나온 대로 신체 윤곽, 내 몸에 딱 맞춰지도록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래서 탄력이 좀 약간 좀 하드한 게 딱딱한 게 더 낫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딱딱하면 나는 불편해. 이런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한 걸 쓰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약간 딱딱한 게 잠자는 데는 좀 낫고요. 내 체형을 윤곽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척추에 도움을 줘서 요통을 좀 막아낼 수 있고요. 베개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베개는 목을 약간 받쳐주고 머리를 좀 낮춰줘야 돼요. 이런 매트리스나 베개는 수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척추를 고정하고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음으로써 잠자는 동안에 통증을 예방함으로써 그 결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지 베개나 매트리스 자체가 그 자체로 수면이 좋아지는 거는 대개는 아닌 걸로 나와 있으니까요.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면 자꾸 깨는데 그걸 좀 막아주는 매트리스입니다. 허리 통증이나 관절 통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트리스나 베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목부터 시작되는 척추 라인이 S라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골격을 잘 들어갈 때는 좀 들어가고 나올 때는 맞춰주는 형태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